대충 수원 전체적인 그 틀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한 번씩은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되어 있고 아마 내년에도 선생님 두 분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또 나눠서 하겠죠? 아니면 두 분 아니면 세 분? 작년에 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분 아니면 세 분이실 테니까 또 연달아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나가겠지 뭐. 그치? 어쨌든 세 덩어리로 지수로그, 상학함수, 수열 이렇게 되어 있고 셋 다 서로 상관없다. 그리고 셋 다 어렵다. 제일 귀찮은 걸 따지자면 얘가 제일 귀찮고요. 그죠? 그래도 제일 만만한 거 따지자면 얘가 좀 만만한데 뭐 상대적인 거지. 얘도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다. 어쨌든 지수부터 오늘 시작할 텐데 첫 번째 대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렇게 해요. 정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책은 다 이렇게 이 안에 지수,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다 들어있고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다 들어있는데 정석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그죠? 삐딱선을 타죠. 뭐 어쨌든 우리는 방학 때는 요거 가지고 할 거니까 요 순서대로 오늘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지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수라는 단원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머릿속에 남겨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저 두 개 가지고 이제 뒤에 뭐 문제 풀던가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말부터 근, 해,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어떤 방정식이냐면 거듭제곱 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 그걸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뭐 한 번씩들은 공부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거였다고요. a의 n제곱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이 말을 보면 뭘 떠올리셔야 덜 헷갈리냐면 x를 n제곱한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a의 n제곱근 그러면 x의 n제곱은 a다. 이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a의 n제곱근 다시 이 노란색으로 써있는 이 방정식 이 n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 a의 n제곱근 그럼 몇 개 있어야 돼요? 원래 n개 있는 거예요. n차 방정식이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근의 개수는 총 n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테마인 거지, 그지? a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거 따질 때 뭐부터 나눈다? 여기 있는 n이 홀수냐 짝수냐 가지고 나눈다 였어요. 그죠? 어떤 방정식에 이 n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찾으세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를 그렸다고요. 이거하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였다 그랬거든. 그죠? 근데 이 y는 a라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래프는 물론 사실은 이제 뭐 수투에 가서나 배우는 거고 우리는 세제곱 정도까지는 대충 정석에서 봤으니까 알고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어차피 0,0은 똑같이 지나는 건데 n이 뭐가 오든지 간에 그리고 x가 양수인 경우에 y가 양수인 것도 변함은 없거든. 그런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x의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 좀 달라지죠.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x의 음수 넣어도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니까 y는 양수가 될 거고 n이 홀수였으면 x의 음수 넣었을 때 마이너스 안 없어질 거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y도 음수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요 녀석의 그래프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n이 짝수일 땐 x축이고 y축이고 n제곱 그러면 말한 것처럼 0,0 지나고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 x가 음수일 때도 y는 양수.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모양새로 그려지게 될 거고 요 상태에서 이제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0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n이 만약에 홀수면 x축에 y축에 0,0은 똑같이 지날 건데 x가 양수면 y도 양수, x가 음수면 y도 음수. 그래서 이쪽 편을 지나가게 될 거니까 뭐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생긴 이런 모양새의 그래프가 될 거라서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3개 그려질 텐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얘는 어쨌든 한 번밖에 안 만난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게 돼요. 마치 우리 함수 할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하는 것처럼. 그죠? 계속 한 번씩밖에 안 만날 거니까 됐는데 문제는 이거지. 얘가 복잡한 거지. A가 양수면 2번 만날 텐데 A가 음수면 아예 안 만나고요. A가 0이면 0에서 한 번 만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의 n제곱근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보셔야 되냐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부터 봐야 되고 n이 만약에 짝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고 n이 홀수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보면 이런 건데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 혹은 실근의 개수 정도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 실근이 뭐냐 그거지. 그래서 뭐 요거부터 해볼까요? 쉬우니까 얘부터 생각해보면 요 점의 좌표 이거 y는 x n제곱이고 얘가 y는 a야.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 방정식의 근 얘네들의 교점 x좌표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죠? 루트 앞에 여기 조그맣게 n이라고 써가지고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방정식의 해잖아. 이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다 그런 뜻이잖아. 이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 뭐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있으면 땡큐인데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요 루트 앞에 n이라는 첨자를 쓰셔가지고 n제곱근 a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루트를 처음 배울 때 사실은 제곱근부터 배우잖아. 그죠? 이런 거 먼저 하는 거잖아. 이때 x가 뭐였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루트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사실은 2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귀찮아서 안 쓴다. 근데 이제 2가 아닌 다른 녀석들은 여기다 꼭 쓰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가 만약에 a였으면 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게 맞지. 이거 n제곱하면 a가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요거 똑같이 a라고 쓰면 헷갈릴까? 얘를 b라고 할까요? 얘가 y는 b다 라고 해보면 요점 x좌표 참고로 b는 음수란 뜻이에요. x축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요점 x좌표 자체는 뭐가 될 거냐면 n제곱근 루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얘도 역시나 그냥 n제곱근 루트 b다 이러고 넘어갈 건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a가 얘 같은 경우는 양수니까 뭐 루트 안에 양수?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음수거든요. n제곱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상할 거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 왜 했냐면 b가 음수인 경우인데 이렇게 문자로 써 있으면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지만 어쨌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 경우엔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 있는 건 복소수 할 때 했지만 약간 생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요. 그죠? 뭐 루트 마이너스 3 이건 약간 이상하다고. 그지? 실제로 실수도 아니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는 실수 중에는 없잖아. 그런데 이런 애는 어떻다고? 얘는 실수가 맞다고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라는 소리거든. 뭐 음수 중에 뭐 있겠지. 뭐 이거랑 아마 같은 값이겠죠? 얘하고 같은 값이겠지. 그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든 작든 어쨌든 n제곱근 루트 a로
동일하게 실근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왼쪽으로 넘어와서 n이 짝수인 경우엔 이렇게 두 개 될 건데 요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플러스인 녀석일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인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뿔마일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n이 만약에 짝수면 양수인 경우도 있고 음수인 경우도 있고 어차피 짝수 제곱하면 음수는 사라질 거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실근이 될 거고 0인 경우엔 0 하나고 음수인 경우엔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RPM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 표는 헷갈립니다.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이 표로 외우시면 헷갈릴 거고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석에 당연히 그래프 나와 있고 모든 기본서에 그래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문제집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거라서 얘는 표가 이거 책마다 누구는 짝수 먼저 쓰고 누구는 홀수 먼저 쓰고요. 누구는 이쪽에다 A 쓰고 여기다 N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표가 다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표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A의 N제곱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 이 방정식에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지 그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끝까지 안 까먹습니다.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분명히 까먹을 거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 되시면 요거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뭐 뒤에 더 가기 전에 문제 하나만 살짝 보고 갑시다. 뒤에 보시면 그 유형 1번에 나오는 건데 이 말장난이거든요. 어디 갔어? 36번 이런 거 보시면 옳은 걸 골라보세요예요. 기억번부터 볼 건데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뿔마 3이냐 거든요. 보자마자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이 나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 생각하는 거야. 27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세제곱근이니까 x의 세제곱 얘가 27이래 라는 뜻이야. 그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 근 중에서 실수인 거 물어봤어요. 누구야? 3 하나밖에 없지. 그죠? 뿔마 3이다. 그런데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도 3은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이라서 27인데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잖아요. 그죠? 얘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두 번째 것도요. 루트 4의 세제곱근 그랬거든. 홀수제곱근이니까 무조건 한 개야.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x의 세제곱이 루트 4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 물어보는 거야. 뭐 루트 4는 2하고 같은 값일 테니까 실근 하나 있겠죠. 세제곱근 루트 2라는 녀석. 디귿도요.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게 뿔마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맞다고 틀리다고. x의 4제곱이 16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짝수 제곱근의 양수니까 아마 2개 있을 거야. 뿔마로. 그런데 걔가 뿔마 2인지는 넣어보면 되지 뭐. 2 넣어보니까 16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16 나오잖아요. 그거 2개가 실근 맞지. 그거 외에 더 이상 실근이 없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짝수 제곱근의 양수니까 뿔마로 2개다. 그죠? 마지막 리을은요. 루트 81의 4제곱근이 4개네요.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맞다고요? 왜? 이 방정식 뭐 얘기하는 거라고? x의 4제곱이 루트 81이야. 뭐 루트 81은 9니까 그렇다 칠 텐데 근 자체는 4개가 맞아요. 이 중에 실수인 게 2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 보면 뭐 무슨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냥 이것만 물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4제곱근 이야기 하는 거니까 4개인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2개는 실수고 2개는 허수였겠지만 이런 식의 말장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고 나면 안 틀릴 텐데 여기 또 한 달쯤 있다가 풀면 또 틀릴 거야. 까먹거든요. 어쨌든
빠질 만한 함정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헷갈리게 생겼으면 방정식의 모양 만드시면 되고,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정도는 그래프 떠올려서 빨리빨리 찾으시면 되고, 실수인 걸 물어보는 건지 그냥 근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에 따라서 개수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에 와서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자체는 사실은 밑에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되게 당연한 소리거든요. 근데 내려가기 전에 그냥 중요한 걸 몇 개만 딱 보고 가자면 1번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였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뜻이었다고. 그지? 그걸 실제로 n제곱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지금 위에 단서로 a가 0보다 커요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사실은 a가 0보다 클 이유 없고요. a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n이 짝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이 기호 자체의 정의가 그거라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뜻이니까 정말로 걔를 n제곱했어? 그러면 a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단서를 달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실수 범위에서만 뭔가 연산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의 단서들이 달려 있지만 어쨌든 이 기호 자체는 a가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엔 이제 편의상 a, b가 0보다 클 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왜냐면 복소수 할 때 했던 건데 n이 2고 a랑 b가 만약에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잖아. 기억나죠? 뭐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됐고 그냥 a, b가 양수인 경우 밑이 0보다 큰 경우만 하자인 거고요. 똑같이 n제곱근이면 루트 하나로 합칠 수 있고 똑같이 n제곱근이면 루트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뭐 이 정도라고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죠. 더 뒤에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지수의 확장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데, 조금 더 정확히는 지수법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한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더 어려운가? 아무튼 지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배우던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이게 뭐였냐면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이 녀석을 밑이라고 불러요. 얘를 지수라고 불렀다고.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야. 이게 지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a를 3개 곱하고 a를 4개 곱해. 그 두 개를 곱하면 결국 a를 7개 곱하는 거잖아. 3개랑 4개를 곱한다는 건 결국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 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 m하고 n은 보통 자연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a를 몇 개 곱했고 b를 몇 개 곱했고 걔네들을 한꺼번에 곱하면 결국 총 몇 개를 곱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죠?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도 배웁니다.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고, a의 m제곱을 또 거듭 제곱하는 거, 이런 것도 지수 법칙 할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뭐 약간 분배 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도 배우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인데, 결국 하고 싶은 건 얘를 계속해서 마음껏 쓰고 싶다는 거야.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더 벗어나서 더 크게.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첫 번째 오류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나누기를 할 땐 앞에 게 더 많아야 돼. 그래서 m이 n보다 더 큰 경우만 우리 배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제는 이거 하는 거지. 만약에 m하고 n이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라는 소리지. 그래서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나눌 건데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a의 m-n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m하고 n이 만약에 같으면 얘랑 얘랑 둘이 같은 숫자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얼마야 되냐면 1이어야 된다고. 그지? 근데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이건 뭐여야 된다고? 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만약에 지수가 0이라면 밑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우리 1이라고 약속하자. 약속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냥 시키는 거지. 1이야! 라고 선언을 한 거지. 정의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 써먹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뭔지 기억납니까 혹시? 지수에 0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럼 앞에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1로 넘어오면서 어떤 단서가 하나 달려요. 아무 때나 쓰지 못해. 그 단서가 뭐냐면 A가 0은 아니어야 돼. 예요. 밑이 0이 아니어야 지수에 0을 넣을 수 있어요. 웃긴 얘기지만 0을 3개 곱한 거에서 0을 3개 곱한 걸 나누면 0에서 0을 나누는 거니까 숫자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억지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지수가 0일 땐 밑이 0인 경우는 쓰지 말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밑이 음수인 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밑이 0인 경우엔 지수가 0인 건 쓰지 말자. 라고 이야기한 거고 더 넘어와서 이제 나누기 하는 n이 더 큰 녀석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제 문자로 쓰면 잘 티가 안 나니까 다른 걸로 써보자면 이런 거예요. A의 m제곱이랑 무언가를 곱해서 요거 A의 0제곱을 만들고 싶은 건데 곱하기에 A의 무슨 제곱이 오면 A의 0제곱이란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날까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얘도 지수 법칙을 쓰자면 밑이 다 똑같이 A잖아. 그죠? 거기에 0이 되려면 여기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A의 M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랑 이렇게 둘이를 곱하면 A의 0제곱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녀석을 A의 M제곱 분의 1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한 거지. 그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결국은 역수치하라는 소리구나. 또 지수 법칙을 이용하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 0제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지수에 음의 정수가 오는 경우까지도 밑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만 달려있으면 이것만 달려있으면 지수가 0인 경우 또 지수가 음수인 경우 등등을 정의해서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정수니까 그렇다 칠 텐데 그 다음 요 녀석에서 이제 또 뭐가 오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했던 거듭제곱근 x의 n제곱이 a야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 x에 넣을 숫자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고 새로운 기호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얘는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a의 1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요 n제곱근 a라는 녀석도 밑이 a인 어떤 지수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려면 여기다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생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겠더라 라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건데 무언가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곱하는 거고 지수끼리 곱해서 1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n제곱이니까 얘가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하면 지수 법칙을 써서 자연스럽게 1이라는 녀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내가 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n분의 1은 유리수가 돼요. 그죠? 결국 a라는 밑 위에 지수로서 유리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유리수를 집어넣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듭제곱근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은 지수에 자연수, 0, 음의 정수뿐만 아니라 유리수인 녀석이 들어가도 지수 법칙을 여전히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앞에 있는 애들이랑 다르게 단서가 하나 더 달리는 거지. 그 단서가 뭐냐면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건 0만 아니면 됐거든요. 음수여도 상관없지만 이건 음수에는 쓰지 않기로 해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논리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헷갈려서 그래.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요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이거는 2의 6제곱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아 물론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고 써야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64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밖에다가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수법칙을 빵빵빵 때려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8인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아니란 얘기지. 왜 아니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순간 이미 마이너스는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미 양수가 됐다고? 그 다음에 세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요? 음수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나는 지수끼리 먼저 계산을 해서 즉 지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숫자를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귀찮아. 다 됐고 야 여기 유리수를 집어넣으려면 미시 음수일 땐 이런 오류들이 생겨. 얘는 괜찮거든 위에 건. 정수인 건 괜찮아. 그런데 유리수일 때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냥 미시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을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말한 것처럼 별로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이 미시 음수인 경우에 유리수를 쓸 건데 유리수에 뭐 2분의 1, 뭐 4분의 1 만약에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허수가 되거든. 실수가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 그럼 이건 루트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건 루트 2 아예 허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취급하고 싶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유리수를 집어넣을 때 미시 음수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귀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시 0보다 클 때만 그때만 유리수인 지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수하러 가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단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그리고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미시 0보다 커야 돼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아마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한 이유는 결국 이 녀석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말한 것처럼 로그에 가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책에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크하게 그냥 써 있는데 사실은 이 단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는 미세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지수가 정수일 때인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되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패스. 그 다음 지수가 0이거나 음의 정수일 땐 미시 0이 아니어야 돼 라고 단서가 달려있죠. 미시 0이 아니어야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미시 둘 다 0이 아니면 그때는 지수 법칙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눠주는 거 다 가능해요. 그런 뜻이에요. 2번 내려와서 지수가 유리수일 땐 이젠 0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0보다 커요 라고 되어 있고요. 0보다 큰 경우엔 이렇게 생긴 거듭 제곱근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별 얘기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유리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리수인 경우에도 미시 0보다 크면 쓸 수 있다.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수에 실수 전체 넣으려면 미시 0보다 커야 돼. 그게 결국 이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의 키워드고요. 위에 보시면 다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전부 다 A, B가 0보다 큰 경우로 되어 있죠. 미시 0보다 큰 경우더라 그런 이야기야. 미시 0보다 큰 경우면 이 거듭 제곱근 자체를 다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지수 법칙하고 관련돼 있는 애들이에요. 뭐 4번, 5번, 6번 이게 전부 다 지수 법칙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것도 보시면 좌변에 있는 녀석이 원래 의미하는 건 a의 n분의 1에다가 m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물론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당연히 상관없겠죠. 원래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밖에 있는 m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정 자체는 그냥 지수 법칙이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얘랑 얘랑 둘이 자리 바꾸는 건 뭐 그렇다 칠 텐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땐 얘를 훨씬 많이 쓰겠죠. 예를 들면 세제곱근 루트 7 이런 애들은 지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나 있는 녀석들은 다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시는 게 나중에 산수할 때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얘를 외워서 쓰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산수할 때는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 학교에서는 아마 뭐 증명하세요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시키더라고. 정석에 막 나와 있는 걸 어떡해. 그래서 달달달 외우라고 하는데 뭐 그건 시험 때 돼서 내년에 시험 볼 때쯤 돼서 뭐 지수 법칙이나 로그나 이런 거 증명하는 건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고요. 뒤에 문제로 가서 보시면 문제 풀면서 조금씩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유형 두 번째가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듭제곱근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성질 이용해서 푸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다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시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밑을 나타낼 때도 밑도 당연히 소수로 나타내시는 게 좋아요. 1번 같은 거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마 이거였을 것 같거든. 얘도 세제곱근이고 얘도 세제곱근이니까 하나를 합치면 세제곱근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다. 참이야.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보자고. 이거는 2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4의 3분의 1제곱인데 이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다 밑이 2니까 2의 3분의 1, 2의 3분의 2 둘이 곱하래.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처럼 순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대표 문제니까 이런 거 나오지. 뒤에 가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녀석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실수할 염려가 줄어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가면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잠깐 보고 가자면 복잡하게 생겼는데 숫자 보이죠? 이거 칠판.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래봤자 이거 얘 밑이 2고 얘도 밑이 2인 녀석이다. 그죠? 밑이 2인 녀석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요 녀석은 밑을 2라고 했을 때 지수가 얼마냐면 3분의 1인 거야. 그죠? 이 앞에 세제곱근 달려 있으니까. 그럼 이 뒤에 64라는 녀석 자체는 2의 6제곱이야. 그런데 그 앞에 뚜껑이 지금 두 개 달려 있어요. 요렇게 생긴 세제곱근 걔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 밖에 뚜껑이 또 하나 있죠. 세제곱근.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64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럼 얘네 둘이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수만 빨리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 1이고요. 요건 계산해 보면 뭐 9분의 6이니까 또 3분의 2다. 그죠?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여서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도 이 마이너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홀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던지면 돼. 그죠? 마이너스는 따로 생각하시고 뒤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4번도요. 이 5는
5의 3분의 1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 이 5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인데 분의 1이거든요. 분모에 들어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5는 지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달린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야. 그죠?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어처구니 없이 하는데 2분의 1인데 루트 분의 1이면 그럼 얘는 5의 제곱인가? 얘를 이렇게 쓰시면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이해하면 안 돼. 다시 루트 5 분의 1이잖아요. 5의 2분의 1인 거 알았어? 근데 또 분의 1이잖아. 그럼 2 분의 1에 분의 1이면 2네? 5의 제곱 1 쓴다고.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5의 2분의 1 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5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거듭 제곱근 되어 있는 거니까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비슷한 애들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대소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원래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충 얘기만 하고 가자면 밑이 다 똑같이 생긴 숫자면 지수끼리 비교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지수가 크다고 무조건 다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뭘 기준으로 달라지냐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죠?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면 지수가 커질수록 숫자도 커지겠지. 많이 곱하면 커질 거잖아요. 지수가 1보다 작은 양수면 그때는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 자체는 작아지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에 가서는 미세 크기도 원래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밑을 통일을 시켜놓고 나서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걸로 대소를 판단하는 건데 밑을 통일하기 어려우면 그때는 지수를 통일시켜놓고 미세 크기를 파악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지수를 통일시켜서 밑을 비교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다 거듭 제곱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유리수인 지수로 다 나타내 보면 A가 루트의 5거든. 이 녀석은 5의 루트의 루트니까 요거 안 써 있는 걸 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죠? 거기에 또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B라는 녀석은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밑을 3으로 만들면 지수가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C는 루트의 세제곱근의 10이에요.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10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잘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밑도 다 다르고 지수도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교하기 어렵지만 밑을 통일하기는 너무 더 어렵기 때문에 지수를 통일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4, 요 3, 요 6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12예요. 그래서 다 12제곱씩 할 거예요. 똑같이 12제곱씩 할 거기 때문에 대소가 달라지진 않을 거다. 라는 게 아이디어인 거지. 그지? 그래서 12제곱을 해버리면 이건 5에 12제곱? 그럼 3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도 12제곱으로 할 거야. 그럼 3의 4제곱 될 거고 요것도 12제곱으로 할 거야. 그럼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12분의 1제곱을 할 거예요. 12제곱 하고 나서 다시 12분의 1제곱.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여기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럼 이제 원래 있던 숫자랑 같아진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 됐냐면 125의 12분의 1제곱이에요. 얘는 81의 12분의 1제곱이고 얘는 100의 12분의 1제곱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약간 억지 같지만 이렇게 생겨먹었던 녀석을 뭐 했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들의 12분의 1제곱이라고 지수는 통일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지만 지수를 통일해서 대수를 비교해보자. 그런 이야기고 당연히 얘가 제일 큰 숫자겠죠. 얘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수를 똑같이 맞춰서 하는 거다 그 얘기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로그 하러 가도 또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줄에 제일 밑에 보시면 막 2하고 3하고 여러 개 섞여 있는 47번 얘기하는 거예요. A, B, C 자체가 2도 있고 3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이거 역시나 거의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2 따로 3 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대소를 비교할 때 절대부등식 할 때요. 대소를 비교할 때 그런 거 하죠. 빼서 0보다 크냐 작으냐. 그냥 빼기 못하면 뭐 제곱해서 빼기도 하고 뭐 루트를 씌워서 빼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쓰는 방법이지만 둘 다 양수라면 나눠서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도 쓰긴 하거든요. 뭐 4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둘이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죠? 물론 나누는 과정이 되게 귀찮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6제곱씩 하자. 그러고 계산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제 나누는 것도 어쨌든 양수니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이 아닌데? 엄씨? 조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요거 48번이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빨리빨리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막 여러 줄에 걸쳐서 푸는 건 약간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식을 일단 보면 밑이 3인 녀석도 있고 5인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밑이 3하고 5하고 이렇게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27이나 125는 거듭제곱수니까. 그래서 밑이 3인 녀석, 5인 녀석 합칠 수 없는 두 개의 밑이 있고 그 밑마다 따로따로 지수법칙을 빨리 적용하자는 거야. 어차피 밑이 3이고 5면 양수잖아요. 지수법칙 마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밑이 3인 녀석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밑을 3이라고 하면 빨리 계산하면 이거라고 3의 세제곱이야. 거기에 2분의 1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수로 와야겠죠? 그 다음 또 3이 누구냐면 얘거든요. 요 3은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더할 건데 뭘 더할 거냐면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수가 음수인 거지 밑이 음수인 거 아니니까 그냥 지수법칙 그냥 쓰는 겁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뭐 헷갈리면 손으로 쓰면 되지.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얘가 3이라는 밑 위에 붙어있는 지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나연아. 그죠? 5도 해볼까요? 이 5는 밑이 얼마예요? 앞에 있는 5는 밑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요 5는 밑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3 쭉쭉쭉 곱하면 2분의 3이겠다. 그죠?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괜찮죠? 여러 줄 쓰지 않고 이렇게 빨리 지수만 먼저 후다닥 후다닥 계산하자는 거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1만 남을 텐데 뭐 뺄 거니까 이건 3의 0제곱이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1 될 거잖아요. 5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쓰면 그냥 응 이러고 넘어갈 텐데 이게 막 분모에도 넣고 루트 씌웠다가 다시 거듭 제곱하고 이렇게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눈으로만 빨리 보고 가면 요 단원의 요 유형의 제일 밑에 51번 보시면 51번에 리을 같은 거 있죠. 51번에 리을 같은 거 제가 이거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그죠? 실제로 조심해야 되고 되게 불현듯 튀어나오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역시나 지수를 보는 거야. 밑이 둘 다 2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지수를 파악해서 그 두 지수가 같은지를 확인해 가지고 참고지수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좌변의 밑은 얼마예요? 아니, 좌변의 지수는 얼마예요? 얼마야? 그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되죠? 괜히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얘기했다 틀릴까 봐. 얘는 밑이 2고요. 지수가 얼마야? 루트 2. 루트 2. 그죠? 이거 2분의 1이고 2루트 2니까. 얘는요. 밑이 2야. 밑이 2야. 지수가 얼마야? 알고 있는데 답 안 하는 거지? 음.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보세요. 2 루트 2 거기에 루트 2잖아. 얘는 2의 1제곱 얘는 2의 2분의 1제곱 합치면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에 루트 2 곱한 거잖아. 2분의 3 루트 2 그죠? 그러니까 얘랑 둘이 서로 다른 숫자다 그 얘기라고요. 됐죠? 안 된 것 같네. 풀어보면 알지. 다음. 이게 옆에도 보시면 같은 유형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뭐 제목은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산수들 좀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유형 5번도 똑같은 거 하는 거지. 거듭 제곱근 되어 있는 거 유리수인 지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런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죠? 이 A는 지수가 얼마야? 8분의 1. 얘는 지금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A 지수 얼마야? 요 A는 지수가 2분의 1. 요 A는 지수가 4분의 1. 요 A는 지수가 8분의 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럼 결국 밑 A에다 박아놓고 지수는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세요. 그 얘기네요. 그죠? 뭐 이제 지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5의 8제곱을 A) 8의 B 6이야? 8의 6제곱을 B라고 했을 때 200의 10제곱을 A와 B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입니다. 200의 10제곱이라는 걸 5의 8제곱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기가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답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A와 B의 지수의 유리수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의 8제곱을 저 상태로 두고 뭘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5라는 녀석 자체를 A의 8분의 1제곱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8을 8인 상태로 두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2의 세제곱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2의 18제곱인 거지. 2의 18제곱이 B란 이야기니까 이 자체는 B의 18분의 1제곱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하고 2라는 소수를 A와 B로 나타냈으니 이제 200의 10제곱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 해서 2가 몇 개 필요한지 또 5가 몇 개 필요한지 찾아보시면 A와 B의 지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참고로 200의 10제곱이라는 건 3개야? 2가 30개. 뭐야? 왜 이렇게 오늘 반응 많이 하지? 2가 30개, 5가 20개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2가 30개, 5가 20개. 이거 가지고 지수만 빨리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아이고.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 곱셈 공식인데 꼬박 1년 전에 하던 거. 아 이건 너무 간단한가? 이런 거나 해볼까요? 이거 65번? 빨리 해봐 지금. 65번. 같이 보면 이거 그냥 곱셈 공식 그 자체고 이름도 있잖아요. 합차. 그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앞에 있는 거 제곱한 거에서 뒤에 있는 거 제곱한 걸 빼는 건데 앞에 건 그냥 미시 2인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2의 루트 2야. 이것을 제곱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요거 루트 2의 루트 2제곱인데 루트 2 자체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루트 2제곱이지 이것을 제곱해가지고 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2의 2분의 1제곱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제곱을 제곱하세요. 그럼 뭐 얘는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2의 2루트 2제곱이고 요것도 2에 둘이 곱하면 루트 2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찾을 건데 찾으려고 보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제 인수분해 하세요인데 둘 중에 얘가 더 큰 숫자겠죠? 그 이제 작은 숫자로 모아야 될 거잖아. 요거를 2의 루트 2 이렇게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얘는 빼기 1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올까를 생각해 보면 2에 요거 2루트 2거든. 이젠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야. 그죠? 2루트 2는 루트 2를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겠지. 그죠? 그래야 둘이 곱하면 2의 2루트 2 빼기 2의 루트 2. 요 녀석이 답이 될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뭐 곱셈 아이고 으아! 곱셈 공식 자체가 뭔가 어려웠다라기보다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 있,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헷갈릴 만한 녀석이고요. 이런 거 3분의 1제곱 이런 애들 있죠. 이것도 풀어보라고 하면 뭐 세제곱 정도는 할 줄 알잖아. 그래서 되게 쿨하게 세제곱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치환 같은 거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지? 뭐 하다못해 이거 A, B 이렇게 치환했다고 치면 뭐 둘이 더한 거 세제곱한 거에서 둘이 뺀 거 세제곱한 걸 더하는 거잖아. 뭔가 약간 규칙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건데 그냥 이거 막 무작정 세제곱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치환하고 나서 세제곱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죠. 왜냐면 이건 세제곱하면 2니까 이건 세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그죠? 잔머리를 좀 굴려보자 그런 이야기고 이런 거 디귿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자주 우리 보는 거예요. 세제곱짜리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기억을 좀 하십시오. T 요건 T 제곱이야. 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 밖으로 던지면 그냥 T의 제곱이라고요.
되죠? 빼기 t 더하기 1. 뭐다? t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죠? t의 세제곱이면 2겠지 뭐. 얘가 t니까 2에다 1 더하면 3이잖아요. 뭐죠? 저런 거 배웠어요? 아, 이런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알아야 배웠어요? 처음 보는데요? 뭐 what? 너무 이상하게 욕할 뻔했네 오랜만에 녹화 중에. 아, 이거요. 그 뒤에도 또 계속해서 이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굳이 3분의 1제곱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뭐 t라고 보면 t하고 t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한 게 루트 5다 그 얘기고 얘는 뭐예요? a잖아. 이거 세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나와 있고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이게 하필이면 둘이 역수관계 있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숫자잖아요. 1이라는 숫자.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원래 요 앞에 t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 와야 되는데 뭐 걔는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가면 얘만 될 거잖아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집어넣으면 산수하시면 되겠죠. 그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이런 거? 명제 이런 거 하다가 그래도 뭔가 숫자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안 신나는 표정이네. 참. 약간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해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5의 x제곱이랑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1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아이 뭐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 해봐. 아이고 직접 하시면 되고요. 왜 이래? 야.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요것도 a의 2x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어본 게 째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에 단서 달려있듯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구하자면 구할 수 있다. a x제곱을. a x제곱 뭐겠어요? 아, 이거 쓰지 마세요. 루트 10이야. 이거 a의 2x라는 건 a x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게 10이니까 a x제곱 자체는 루트 10인데 그럼 여기다 루트 10을 다 때려 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답은 나오지. 출제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풀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얘를 변형해서 a x제곱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a의 2x제곱을 만들어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문제는 ax제곱 더하기 얘하고 얘인데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이런 모양새가 튀어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되겠어요? 제곱 아니야. 제곱하면 숫자가 달라지잖아. 제곱하면 안 되고요. 뭐 해요? 분자랑 분모에 ax제곱을 곱해요.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건 식 전체의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하고 나서 보면 분자는 ax제곱 얘도 ax제곱 둘이 곱할 거니까 2x제곱 밑이 똑같아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ax제곱은 둘이 곱하면 1 되겠죠. a의 빵제곱이니까. 마찬가지 분모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인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쉬워졌죠. 10 더하기 1이고 10 마이너스 1이잖아요. 11분의 9다. 이렇게 답이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잘 변형해서 쟤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찾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루트 10을 집어넣어 봤자 어차피 분자 분모 번분수여서 루트 10을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짓을 미리 하고 나서 대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76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곱한 게 8이고 AX제곱, B의 Y제곱 둘 다 16일 때 X분의 1, Y분의 1 둘이 더해보세요. 예요. 일단 X랑 Y가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지수에 있거든요. A 위에 X가 있고 B 위에 Y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어쨌든 얘네들을 더하세요거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야 된다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건 지수법칙 쓰란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지. 그죠? 그래야 이 둘을 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X 자체는 A 위에 있고 Y 자체는 또 B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상태로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옆에 뻘쭘하게 16이 있잖아요. 그죠? 예. A의 X제곱이 16이고 B의 Y제곱이 또 16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16을 이용해서 X랑 Y를 합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를 16의 X분의 1제곱이라고 또 B를 16의 Y분의 1제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모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 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16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그냥 X나 Y가 아니라 X분의 1이고 Y분의 1을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수의 형태도 X분의 1, Y분의 1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지?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던 16한테다가 X랑 Y를 던져주면 알아서 분의 1, 분의 1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 둘을 곱할 거란 이야기지. X분의 1, Y분의 1 둘을 더해야 되니까. 좌변은 A 곱하기 B가 될 거고 우변은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의 값이 얼마냐인데 A 곱하기 B가 문제에서 8이다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8이고 요건 16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뭐 답이 8 아니고요. 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얘 둘 다 밑이 2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랑 2의 4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얼마여야 돼요?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밑에다가 지수로 던져서 뭔가 지수 법칙을 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그래서 x, y, z 자체는 2하고 3하고 5라는 밑 위에 올라가 있지만 구하라고 한 게 하필이면 얘네들이야. 옆에 a 괜히 있는 거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이용해서 지수를 통일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애는 8 위에 x, 9 위에 y고 12 위에 z인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랑 다르게 이 x, y, z를 누구한테 다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할 거냐면 는 k다 이렇게 두고 그냥 푸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직접 옆에다가 는 k야 이렇게 하고 풀라고. k한테다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뭔가 연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녀석을 만들어서 그 녀석한테 지수를 다 떠넘기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실생활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지수에도 있고 로그에도 있고 그래요. 귀찮죠. 한글 너무 길어요. 읽다 보면 졸리고요. 세 줄 넘어가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요거는 제가 안 풀어드리고 여러분 직접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전에 있던 활용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지 한글로 줄줄이 써 있는 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비율로 확대할 건데 그 확대한 녀석을 계속 같은 비율로 또 확대할 거고 또 같은 비율로 확대를 해서 5번 확대했더니 2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한 번 확대할 때 커지는 비율 그거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 뭐 A라고 두면 A를 5번 곱했더니 2가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비율을 5번을 곱했더니
처음 크기의 2배가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식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문제도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 방사능 되게 자주 나오고요. 동위원소 또 뭐지? 또 무슨 별의 밝기 뭐 이런 거. 아무튼 그 되게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식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식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문자들 뭐 M0라던가 A라던가 T라던가 이런 종류의 녀석들이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로 붕괴가 된대. 그 일정한 비율이 뭔지 모르겠지만 A년 후에는 처음 양이 2분의 1이 된대. 아 그러면 요 A를 반감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식에 A 자리에 반감기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 반감기가 300년이래? 그럼 A가 300이란 뜻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요 식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 이런 문자들에다가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식이 하나로 딱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여러 개가 주어져서 이 식을 여러 개를 써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 나온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주어진 숫자들 잘 집어넣어서 여러 개의 식을 만들어서 미지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식 잘 찾아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이 지수 단원 자체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실제로 예제 문제 풀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할까? 내용 나와 있는 건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또 하나는 지수의 확장.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두 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 또 산수하는 얘기예요.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뭐 값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활용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념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산수하는 연습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